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비상계엄은 지난 1948년 10월 제주 4.3 출동을 거부한 국방경비대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와 순천 일대에 내려졌습니다. 계엄령을 시작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우리 지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가 더 엄중하고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1948년 10월 2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2달 만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여수와 순천 일대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제주 4.3 토벌작전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국방경비대 14연대를 진압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남 계엄지구 사령부는 지역사법과 행정권을 장악했고 군법회의를 거쳐 민간인과 군인을 처형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계엄령은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을 촉발했습니다. 군법에 의해 회부되어서 사형되거나 형무소에 수감되게 되었는데 여순항쟁에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던 그 원초적인 것은 바로 계엄령이었습니다. 군법회의에 기록된 희생자 수는 2,900명. 학계에서는 직결 처형 등 기록되지 않은 희생자 수가 최대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계엄으로 시작된 무차별적 민간인 학살은 지역 곳곳에 흔적을 새겼고 희생자 유족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기습 선포한 비상계엄이 우리 지역에 엄중히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이게 이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도시에 다시 한번 계엄령이라니 생각하니까 정말 피가 막 거꾸로 솟구치더라고요. 여순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지역사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죄와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특히 우리 여수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을 건데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엄이 몰고 온 역사의 아픔은 그대로 남은 가운데 여순 사건을 겪은 지역민은 다시 한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시민들이 8년 만에 또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라만 볼 수는 없다며 추운 겨울 촛불을 든 시민 행렬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윤석열을 한밤중 난데없는 기습 계엄령의 후폭풍은 시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섬뜩한 포고령에 헬기와 장갑차,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무장 군인까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권력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겁니다. 제가 중3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12.14때 때 우리들의 정체성, 각자의 전두환에 의해서 계엄령이 선포됐었는데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 60이 넘은 이 시점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들이 그 말 아닙니까? 전국 거리가 촛불의 바다로 변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민주화가 당연시 되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거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시민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중가요 제창과 자유발언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촛불 행렬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세대, 계층에 관계없이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온 민주주의의 퇴보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까지 이렇게 깜짝 놀래게 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대학가의 시국선언과 노동자들의 총파업 결의, 사회단체들의 성명 등에 이어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주와 전라도 지역민 10명 중 8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이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은 광주와 전라도에서 78.2%로 지역 단위로는 가장 높았고 전국 69.5%보다 약 10%포인트 높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찬성 답변은 광주와 전라도에서 찬성이 79.3%로 지역 단위로는 역시 가장 높았고 전국 73.6%보다 약 6%포인트 높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진행했고 성인 500여 명을 대상 무선 97%, 유선 3% 자동 응답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4.8%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사죄와 자진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오늘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 범죄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윤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며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도 헌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 행위이자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도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죽음으로 이룩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특정 개인이나 부당한 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거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원도심에 유일하게 남은 경찰서마저 신도심으로 옮겨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올해로 세워진 지 33년 된 여수경찰서입니다. 직원 260여 명과 민원인들을 수용하기엔 주차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미흡 판정인 D등급까지 받으며 신축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이 부족하는 등 청사가 협소하여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의 1급서 중 여수경찰서만 유일하게 오래된 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천과 목포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각각 신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신축을 이유로 경찰서가 신도심으로 이전할까 걱정합니다. 밤에 올랑내랑해도 든든하고 좋고 모든 거 이제 동네가 국은 공공했다는 게 좋은 일이죠. 이 일대는 옛 시청과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밀집한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경찰서 옆 법원 등기소까지 신도심으로 이전 중입니다. 공공기관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경찰서만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시청도 가버리고 소방서도 저쪽으로 옮겨지고 많이 자꾸 없어져요. 경찰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현 부지에서 확장 신축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경찰서를 중심으로 거주지가 밀집하다 보니 부지 매입 등 막대한 예산 투입이 과제입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은 공공기관을 붙잡기 위해 적극적 협조까지 약속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도울 일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드렸고 주민들도 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돕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우리 경찰서에 전달을 했고. 여수시도 구도심 쇠퇴를 막기 위해 존치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경찰서는 존치와 이전을 놓고 여론 수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국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광주 전남 지역도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호남 지역 조합원 2,600여 명 중 필수 근무 인력을 제외한 1,000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에서는 KTX 20편, 일반 열차 16편이 운행을 멈추면서 운행률은 평상시와 비교해 50%에서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오늘 동북권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천 NCC를 방문한 김 지사는 LG화학과 GS칼텍스 등 관계자 10여 명을 만나 석유화학 산업의 동향과 산업 위기 지역 지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NCC 공장의 가동률은 74%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전남 소상공인 연합회도 방문하고 자영업자 지원책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남도 조직 개편안을 두고 지역경제 위기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문성 전남도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 직급은 3급으로 상향하면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석유화학산단 위기대응 추진단은 TF 수준의 임시조직으로 신설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여수국가산단은 고용인원이 2만 5천 명에 이르는 전남의 핵심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이 늦어지면 전남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며 전담부서 신설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여수 광양항은 국내 제1회 수출입 종합항만이지만 컨테이너 물동량만큼은 여전히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광양항 활성화 토론회에서 특수화물 컨테이너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제1위 수출입 관문항인 여수 광양항.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등 탄탄한 배후 산업을 기반으로 연간 물동량 2억 7,600만 톤의 국내 제1의 수출입 종합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 광양항의 물류 운송 산업의 중심 축 가운데 하나인 컨테이너 물동량은 상대적으로 초라합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2018년 241만 TEU를 기록한 것을 정점으로 지난해 말 186만 TEU까지 줄었습니다. 다만 최근 배후 부진의 화물 창출형 기업 유치 등이 성과로 이어지면서 올해 말 200만 TEU 달성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항로를 새롭게 개척한 것,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한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발로 뛰어다니는 영업. 우리 전 직원들이 영업맨이 되어서 열심히 정말 발로 해외로 국내로 발로 뛰다니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개항 27년째를 맞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들은 컨테이너 물동량 부분에 이미 인천항의 국내 2위 항만 자리를 내준 상황입니다. 자족형 항만 달성은 여전히 먼 길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광양항 컨테이너 신규 물동량 창출을 위해 특수화물 컨테이너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이 심층 논의됐습니다. 화물의 특징을 감안한 다양한 용도의 컨테이너로 광양항의 부가가치를 키워보자는 제안입니다. 특히 접이식으로 수송 가능한 폴더블 컨테이너는 광양항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키웠습니다. 저희가 컨테이너 공급할 때 4분의 1로 접어서 4개씩 공급하다 보면 그런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세이브될 수 있기 때문에 광양항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해운 선사들 간 전략적 제휴관계의 변화, 불안정한 국제 정세까지 국제적 위험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 속에서 특수화물 컨테이너가 광양항의 신규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모레까지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동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곳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3도에서 5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1도가 예상되고 예년보다 포근한 초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5m, 먼 바다에서는 2.5m로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최고 기온이 한 자릿수에 머물며 낮에도 춥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한국 ESG 기준원 시상식에서 ESG 우수기업상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관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분야에서 매년 ESG 평가를 실시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고 올해 1000여 개사 가운데 상위 13개사를 선정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지속가능한 원료 공급망 구축,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지속적인 지역사회 상생활동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알리는 전남 동부권 사랑의 온도탑이 여수에 설치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시청 현관 앞에서 모금액 113억 9천만 원을 목표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과 함께 첫 기부금 기탁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성금 모금은 저희 여수문화방송과 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여수시 관내 업종별 수협이 릴레이 기부 방식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여수수협과 정치망수협, 제3사구 잠수기 수협 등 3개 수협이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과 응원의 뜻으로 각각 200만 원씩의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수협중앙회와 거문도 수협이 각각 2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여수 지역 수협들이 릴레이 기부를 통해 지금까지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여수시가 미래형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도시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2029년까지 5년 동안 법정 계획으로 추진하게 될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 완료 보고회를 갖고 중앙부처 추진 전략과 연계한 연차별 추진 계획, 향후 추진 방향과 도시 공간 구성, 단계별 국비 지원 사업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스마트 도시 계획이 첨단 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여수가 스마트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2개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종합대상과 관광대상을 받았고 관광, 도시, 보건 3개 분야에 모두 지원해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낸 것이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습니다.